자,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니프티, 피프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 니프티, 피프티라는 개념을 지난 2000년, 99년도에 시장에서 이제 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험을 반추해 보면 1990년도에, 99년도에는 증권주가 강세를 보였다가 99년 말 시점에서 이 니프티, 피프티 개념이 나오면서 당시 한국통신공사가 34,000원에서 19만 9천 원까지 갔고 데이콤이 6만 8천 원에서 69만 9천 원까지 상승하는 그러한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2003년 역시도 같은 맥락으로 해서 결국에 건설 섹터라는 이런 것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중소형주, 개인 투자자들을 선호하는 중소형주만 우리가 고집한다면 니프티, 피프티 장세에서 소외됐을 때 그 상실감과 박탈감은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변화가 니프티, 피프티로 변화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우리가 바로 즉시 초기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프티, 피프티를 검색해 본다면 과거 미국에서 나온 그러한 상황이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랑잎이 가라앉는다. 가랑잎이 바람 불면 날아가야 되는데 물 먹은 가랑잎처럼 축 처진다. 그 다음에 오히려 바위돌이 무거워서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가속도가 붙으니까 바위돌, 중대형주들이 날아가는 시세 탄력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그런 양상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니프티, 피프티가 전개될 개연성이 있는 이유를 먼저 본다면, 자, 계엄령과 계엄 해제 이후에 탄핵 리스크가 굉장히 증가했어요. 그러면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 신저가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죠. 지금 계엄령 해제 발표 이후에 세계적인 IB 쪽에서는 우리 윤 대통령을 GDP 킬러로 폄하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발언을 해서 430조의 시가총액이 날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월 들어서 수급이 변화가 나오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인내 한계가 왔기 때문에 미국 주식으로 이동이라든가 두려움 때문에 손절하고 현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해서 12월 한 달 동안에 2조 5,500억 정도 매도를 했다라는 것이고 9월 22일부터 보면 또 외인들은 4조 7,600억을 매도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연기금은 2조 7,500억, 금융투자가 2조 6,200억 순매수하면서 이제 기관들의 역할이 시장에서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증안펀드가 이제 시장에서 매수 지원군으로 왔을 때 소형주보다는 업종 대표주라든가 옐로칩 맥락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니프티, 피프티를 봤을 때 최근 들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폭이 컸던 섹터 그리고 업황이 개선될 섹터들을 보니까 결국에 바이오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조선, 플랫폼 이쪽이죠. 소형주 맥락에서 이제 재건은 차치하더라도 바이오와 조선, 인공지능이 그다음에 플랫폼 섹터가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기관들의 매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소형주들은 소외받고 중속, 옐로칩을 비롯해서 중대형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최근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매매 주체별로 누적 매수를 본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2조
2조 5,500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역시 순매도 지난 9월부터 계속해서 매도 나오고 있고 금융투자와 그 다음에 연기금 이 부분의 매수가 굉장히 코스피에서는 부각받고 있죠. 그러면서 그동안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들의 영역이고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 비중이 컸는데 12월 들어서 코스닥 역시도 1조 3,400억 순매도를 늘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주는 게 외국인들이 8,500억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들이 이제 순매수 4,700억 그 다음에 기관들 중에서 이제 금융투자가 3,500억 매수하면서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선물 쪽에서 보니까 선물 시장은 외국인들의 점유율 포지션이 평균적으로 70% 많을 때는 80%였었는데 결국에 최근 들어서 11월 선물 매도를 보였다가 12월에는 1조 7,300억 순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기관들은 해지 차원에서 주식을 매수했기 때문에 선물을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보더라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순매도 전환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에서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봤을 때 결국에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섹터가 부각받을 것이 명약관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과거 사례를 보니까 니프티, 피프티가 신문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시점을 본다면 자 이거는 2007년에 나왔던 기사 니프티, 피프티가 실적 우량주 주도한다. 코스피 2000포인트 시대. 지금 보면은 옛날 얘기죠. 2007년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007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결국에 금융위기 때문에 하락했던 폭이 바로 복구되는 부분이 여기 있었던 거고 2017년도 역시도 지수가 박스권을 보이는 시점에서 당분간 중대형주 중심의 장세 이어질 것 한국판 니프티, 피프티가 시작될 거다. 이게 2017년 3월 2일 월요일에 기사가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 코로나19로 지수가 급락했다가 지난 2020년 6월 21일 기사 보면 이제는 갈론만 간다. 한국판 니프티, 피프티 현실화. 그래서 지난 2000년도 코로나 이후에 갈론만 가는 게 어느 섹터였죠? 바로 진단키트라든가 코로나 치료제 개발 섹터들이 시장에서 무섭게 상승하는 그런 장세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 니프티, 피프티가 시장에서 본격화되는 그 시점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출발을 해서 발목과 무릎 정도 왔을 때 이런 기사들이 도배 주류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이제 니프티, 피프티가 이제 결국에는 50개 종목이 지수 상승을 견인한다라는 건데 결국에 우리가 코스피 지수 이 기사를 기반으로 해서 지난 2017년부터 코스피 등락률을 본다면 자 2017년 3월 달에 대신증권에서 분석 자료 낸 부분이 이 3월 달에 보면 한국판 니프티, 피프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그게 3월 2일 날 월요일 시점에서 기사가 나왔거든요. 월요일 시점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쭉 지수를 이끌어가는 업종 대표주들이 나오니까 3월 20일부터 그 다음에 1월 30일까지 보면 코스피 지수는 51% 이상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또 아울러서 2020년 6월 21일에 갈론만 간다. 니프티, 피프티가 현실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6월 21일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다가 결국에는 반전 포인트가 온 시점에서 주도 섹터들이 코로나19 진단 키트와 관련 제약 바이오 쪽들이 부각받으면서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주가가 쭉 올라갔는데 2020년 6월 21일에서 이 고점이 2021년 1월 11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 시점에서 주가 상승률이 53.6%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거에서 봤을 때 니프티, 피프티가 시장에서 이슈화됐을 때 두 번의 경험치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긴 거는 2017년도는 대략적으로 8개월이 걸렸고 2020년은 대략적으로 7개월이 걸렸죠. 8개월, 7개월. 거의 기간도 비슷하네요. 또 주가 상승률, 지수 상승률을 보니까 51.65%와 53.6%. 기간도 비슷하네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하락했던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니프티, 피프티라는 보도가 됐을 때 과거 경험을 하더라도 1년 안에 코스피 지수가 50% 이상 상승했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종목들, 개별 종목 입장에서는 주가 수익률이 100%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지난 17년, 2000년 그 경험에서 보더라도 이런 것들이 현실화됐을 때 가는 주식들은 계속 가지만 중소형주들은 침체되는 이러한 차별화가 굉장히 심화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과거 1999년 결국에 제 기억으로는 대략 8월이었거든요. 한국통신공사 34,000원에서 이게 그 다음 1월 달에 갔던 게 199,000원 찍고 꺾여졌고 똑같이 데이콤이 86,000원대에서 699,000원까지 1월 달. 그렇다면 결국에는 약 6개월 안 되는 시점에서 한국통신공사는 34,000원에서 199,000원이 갔던 거고 데이콤은 86,000원에서 699,000원까지 갔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관심이 됐을 때는 대형주들이라든가 옐로우칩들의 탄력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니프티, 피프티라는 개념을 이해하시고 뉴스를 접했을 때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추세 매매로 가야 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그러면 쌤 어떤 게 니프티, 피프티에 되는지 어떤 게 아무거나 다 갈까요?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소형주가 아니라 옐로우칩 맥락과 대형주 맥락이라고 말씀드렸고 큰 기준점은 여기서 출발하고 두 번째로는 현재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주식들을 봐야 돼요. 지난 1999년도에 한국통신공사와 데이콤의 주가가 급등했던 거는 정부에서 인터넷 통신망을 확대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었고 두 번째로는 국내 최초로 IMT-2000 통신용 위성을 발사할 것이다. 그래서 위성으로 해서 통신망을 커버하는 지역을 넓게 하기 때문에 산간 도서 지역에서도 결국에 전파가 수신되지 않는 그러한 불편을 해소할 것이다. 즉 지금까지는 국내 위성통신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위성통신이라는 것, 인터넷망이라는 것, 정부의 투자 이게 같이 접목되면서 한국통신공사와 데이콤이 단기간에 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런 주식들의 특징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끌어간다는, 특히 기관들이 들어왔을 때 연기금이라든가 투신 이런 쪽들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과 연기금 또는 투신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두 번째 요건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경제적인 여건들, 경제 상황이 해당 기업의 우호적인 여건으로 했을 때 앞으로 이 관련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원화 약세가 조만간 원화 강세 전환되기는 어려울 거죠. 그렇다면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원화 약세였을 때 수혜받을 수 있는 분야가 어느 쪽이냐면 조선과 바이오 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반도체도 좋고 2차전도 좋지만 결국에는 미국의 IRS법이라든가 보조금법이라든가 치스법, 반도체 지원법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없어진다는 이런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2차전지라든가 반도체는 제외해야 되겠죠. 그러면 환율이 원화 약세가 지속된다고 했을 때 결국에 조선이라든가 바이오 쪽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제일 타격을 입는 쪽이 어디죠? 외화 부채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항공주라든가 그 다음에 미국의 반도체 공장, 배터리 공장 투자를 확대했던 그룹들, 결국 이런 쪽들은 부채, 외화 부채를 조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화가 1,200원에서 100만 달러를 조달했을 때 원화가 지금 1,430원, 1,440원, 그러면 220원이라는 원화 환차손이 발생했을 때 이게 결국에는 손익을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내 2차 전지 섹터라든가 항공 섹터들 역시도 원화 약세로 인해서 자금 조달이나 이런 부분들, 매각이라든가 현금 확보하는 요인들이 여기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분들은 지금까지 수익을 크게 내는 그러한 쪽,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수익과 손실, 이것은 한 몸에 있기 때문에 기대 수익이 컸을 때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낙폭과대 상황에서 기업의 실적이 이번 연도가 아니라 앞으로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더 좋아지는 쪽들이 결국에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봐야 되는 부분들은 자, 이런 쪽에서도 양원 수급, 즉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그러한 시점이면 하나의 이슈가 빵 터졌을 때 중소형 종목처럼 주가는 단기 탄력이 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지금 그 사례하고는 설명드리기는 적절치 않겠지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으로 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죠. 그 시가총액 큰 것이. 그렇다면 결국에 니프티, 피프티에서 요 조건이 맞고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매수했을 때 그러한 단기 탄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거에 해당하는 니프티, 피프티에 편입될 수 있는 기대 조건이 해당하는 그러한 종목들은 잘 골라서 관심 종목 집어넣으면서 1번, 2번, 3번 이 부분을 계속해서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의 기본 요건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하나하나 찾기 굉장히 귀찮아요. 귀찮으면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내 재산은 내가 지킬 수 있어야지 저 같은 전문가에게 의존했을 때
저 역시도 틀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제 판단과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여러분들의 판단과 제 판단이 맞다면 거기서는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판단과 제 판단이 틀렸을 때는 한 번 더 숙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 서로 중복 체크하면서 위험을 줄이는 그러한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는 기준에서 그렇다면은 니프티, 피프티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냐? 그러면 샘플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실적 호전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매수해야 될 거고, 지금 경제 상황에 우호적으로 와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여기에 부합할 수 있는 부분이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이거는 플랫폼이죠. 플랫폼 쪽은 결국에 정부의 독과점 규제 부분이 굉장히 강화돼서 최근 시장에서 이제 소외를 받았던 그런 국면이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올해 적자는 굉장히 커지지만 내년도 파이 기술 이전에 대한 이런 기대감으로 내년에 실적 개선이 기대될 수 있다는 큰 틀은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본다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네이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를 지금 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매집 주체가 있는지 없는지 지난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보면 매집 주체를 보니까 골드만삭스가 146만 주를 매수했는데 44만 5천 주를 매도하고 지금 현재 순매수가 100만 주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매집률은 거의 60% 이상이죠. 그 다음에 매수주체를 보니까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에선 지속적으로 매도했는데 지난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보니까 골드만삭스라든가 CLSA라든가 맥커리라든가 JP모건이라든가 메릴린치, 그 다음에 UBS, 그 다음에 노무라, CT, HSBC, 그 다음에 보면 BNP 파리바. 그러면 이 조건들이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매집률이 굉장히 양호하다라는 거죠. 즉 매수 거래량이 10,000주면 순매수가 15,000주 이상 있었다. 즉 매집률이 15% 이상이었을 때 이런 것들이 매집률이 굉장히 좋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외국인들이 일단은 네이버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는 자, 지금 네이버를 보니까 누가 사고 있는지를 쭉 한번 보면 자, 네이버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495만 주를 순매수했고 기관들은 154만 9천 주를 순매수했는데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는 여기 있어요. 외국인들이 매수했기 때문에 네이버는 18만 원에서 지금 20만 9천 원까지 올라온 그런 상태지만 쭉 보니까 투시는 지금 여기서 19만 원 수준에서 쭉 매수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매도, 작게 매도했다가 매수를 늘려가고 있고 자, 연기금을 보니까 지난 18만 2천 원부터 매수를 확대해서 여기서 일부 매도했지만 순매수는 지금 유지되고 있죠. 68만 주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뭡니까? 큰 주체는. 그렇다면 일단 매집 주체에서는 외국인도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고 연기금과 투신도 매수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은 매매 주체, 수급은 양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확인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네이버 실적이 어떻게 될지를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23개 기관에서 목표 주가를 24만 9천 원 평균으로 잡아놨네요. 그럼 현재보다는 약 20% 정도 상승할 여력이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실적 증가율을 보니까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점적이라는 플랫폼 규제로 인해서 2024년도에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증가율은 굉장히 좋아지는 시점이지만 주가는 빠졌어요. 그렇다면 영업이익 증가율 봤을 때 2020년부터 봤을 때 2020년도에는 1조 2,100억이었고 21년도는 1조 3천억이었고 22년도 1조 3천억이었고 23년도에 1조 4,800억이었거든요. 그러면 영업이익 증가율은 23년도가 그나마 좋았는데 올해를 보니까 1조 9,600억으로 해서 최근 들어서 영업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좋아졌죠. 좋아지기 때문에 외국인과 연기금들 매수 유입되고 있는 거고 또 여기서 보더라도 2025년 내년도에도 역시 영업이익 증가율은 개선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2026년도까지 영업이익 증가율이 되고 있지만 증가 속도는 둔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 주가 부분을 본다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죠.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15만 원에서 20만 9천 원까지 와서 그럼 대략적으로 약 30% 올라서 부담스럽잖아요. 하지만 지금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강조했던 부분들은 뭐죠? 이 부분이 잘 안 보이겠는데 한번 이거 볼까요? 이걸 설정해 보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건데 아이고야. 요걸 한번 보면 설정을 하는데 요 위에 보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900일 선이 있어요. 이동평 저는 900일 밑에 있는 것들은 300일을 돌파했을 때 여기서 보면 요 가격 수준이 대략적으로 18만 8천 원이 300일 선에 있는 거고 900일 수준이 얼마냐면 25만 1천 원이에요. 그러면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고 300일 돌파했으면 전 네이버는 900일까지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14개 증권사가 평균적으로 목표를 잡았던 게 25만 원이잖아요. 그럼 네이버 역시도 실적과 기관 외국인들 유입됐을 때 이제 기관들이 시장을 주목했을 때는 먼저 치고 갈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수한다면 제일 좋은 게 19만 원까지 밀려오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21만 천 원을 돌파했을 때는 19만 원이 안 올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100주를 매수한다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19만 9천 원, 20만 원에서 현재가 수준에서는 50주를 먼저 사보고 혹시 탄핵 불발로 해서 주가가 밀린다면 다시 19만 주에서 50주를 더 사는 전략.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매 관점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900일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 지금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한번 네이버를 봤으니까 다음에는 한번 카카오를 한번 볼까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보면 주가가 32,500원, 32,550원에서 47,000원이면 대략적으로 40% 정도 올라왔는데 실제적으로 본다면 월봉으로 보면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도 한번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네이버도 역시 월봉으로 보면 46만 5천 원에서 이제 20만 9천 원이에요. 고점 대비 지금 반 토막 이상 났다가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렇다면 결국에 월봉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25만 원을 보지만 23만 5천 원에 한번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들과 기관들 매수가 유입되면 25만 원까지 긁고 간다. 그 다음에 카카오를 보니까 17만 3천 원에서 4만 원까지 빠졌어요. 약 4분의 1 토막이 난 그러한 국면이죠.
지금 현재 보면 기술적으로 먼저 보여드리면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300일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카카오는 900일이 이 위에 있어요. 저는 그렇다면 지금 가격에서 목표치를 설정했을 때 네이버보다는 카카오의 기대 수익률이 더 클 수 있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가 더 좋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카카오가 저항을 받는 거 45,600원이 지금 보면 300일의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저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300일은 강하게 돌파하고 결국 900일까지 끌고 간다라는 거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카카오 그룹주들이 급등했던 부분들은 지난 12월 4일 계엄 발표 이후에 계엄 해제가 됐죠. 그러면서 현 정부의 플랫폼 규제 피해 인식으로 부각되면서 계엄 해제, 수혜, 플랫폼 억압받았던 부분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풀릴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장중 10%까지 같이 떴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면 카카오 역시도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은 지난 11월 1일에서 현재까지 봤을 때 모건 스탠리에서는 268만 주를 순매수해서 67만 주를 매도했어요. 그러면 이거 역시도 궁극적으로는 매집률이 80% 이상 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한화증권을 봤을 때 112만 주 가까이 순매수해서 63만 주를 매도했다. 그러면 이거는 매집률은 대략적으로 40% 이상, 굉장히 양호하죠. 또 BNP 파리바, 골드만삭스, 한양, 신영, VI 금융투자, 그 다음에 JP 모건 서울, 그 다음에 UBS. 자, 이것들 보더라도 카카오와 똑같이 외국계와 함께 매집률이 굉장히 좋죠. 이거 역시도 니프티, 피프티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 한번 살펴볼 거는 누가 샀는지를 한번 보자. 누가 샀는지를 보니까 이거 역시도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가격은 궁극적으로 36,000원부터 외국인들이 매수해왔다. 그러면서 오늘 일부 13만 주, 44,000원 부근에 44,000원 13만 주를 정리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고, 네이버는 외국인들이 시장을 독과점적으로 지분을 잡고 있지만 반대로 카카오는 기관들이 잡고 있죠. 기관들이 680만 주를 가고 있어요. 쭉 보니까 투신이 매수했는데 투신이 봤을 때는 36,000원대부터 매수해서 대략 46,600원까지 매수했으면 결국에 42,000원 평단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보니까 연기금은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죠. 357만 주. 그럼 여러분들 보셔야 될 부분들은 이거는 제 기준에서 연기금과 투신이 이것을 이런 말 될까요? 아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좀 일본 말이니까 틀리겠지만 매집을 집중했다라는 거죠. 일단 이 부분은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탄력성은 좋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번 보면 카카오 역시도 한번 매수 의견을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보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자 21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49,000원을 제시했어요. 49,000원. 그러면서 실적을 한번 살펴보니까 카카오를 보니까 어때요? 실적 증가율이 최근 들어서 가장 카카오가 실적이 좋았던 게 2021년이네요. 영업이익이 5,879억. 자, 그러다가 2023년도에 플랫폼 규제로 하면서 실적 부진됐다가 결국에는 24년도 실적 개선이 나오고 있지만 21년도 실적보다는 좀 못해, 영업이익이. 이거를 따라잡는 게 언제냐면 2025년도를 보니까 2025년도에는 6,340억, 영업이익 기준 했을 때는
사상 최대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실적도 2025년도에는 사상 최대고 최고가 대비 낙폭이 컸을 때 4분의 1 토막이 났고 그 다음에 연기금과 투신이 매집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러면 결국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니프티, 피프티에 가장 적합한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 한번 살펴보더라도 주가 수준을 한번 살펴보니까 자, 지금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지만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고 300일 저항을 받고 그동안 48,000원, 5만 매물대를 소화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카카오는 엉덩이 무겁게 가실 분들은 900일까지 끌고 가보자. 300일을 돌파하면 900일까지를 봤어요. 그러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25,000원이 보였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자 900일이 얼마냐면 73,000원 부근이네. 2025년도 예상 영업이익은 사상 최고치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실래요? 저는 이런 것들은 트레이딩보다는 엉덩이 무겁게 목표까지 끌고 가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 자 ABL 바이오는 시간이 잠깐 짧게 말씀드릴까요? 자 ABL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ABL 바이오는 첫 번째로 보면 낙폭이 굉장히 컸어요. 낙폭이 컸는데 실적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396억 적자, 그 적자 폭이 굉장히 확대됐다고 했어요. R&D 비용 이 부분 때문에 확대됐고, 하지만 이제 기술 로열티가 들어오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11억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가장 많은 가격이죠. 또 아울러서 보니까 ABL 바이오 역시도 누가 집중적으로 매수하냐면 연기금이에요. 연기금.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어제 오늘 사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 봤을 때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ABL이 기관 선호기 때문에 니프티, 피프티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 세 종목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면 뭘까요? 숙제. 우리 유튜브 채팅창에다 숙제를 내주세요. 맞추시는 분한테는 커피 하나 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이거 다시 복귀하시고 저는 여기서 마칠게요. 커피는 선착순 5분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복습하시고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높이자. 중간중간 흔들릴지라도 겁내지 말고 엉덩이 무겁게 목표가 유지하자.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